이거 한번 이쪽 건데 그 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적분 우리 간단하게 했던 분도 계시지만 거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적분이 뭐냐면 이 용어 좀 봐봐. 쌍화 적자예요. 어떤 거를 나누는 것을 다시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할 거야? 쌓을 거야. 쪼갰다는 소리예요. 쪼갠 걸 어떻게 할 거야? 쌓아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을 건데 이런 개념이야. 우리가 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할 수 있지. 쭉 구할 수 있죠. 근데 점은 길이가 있어요, 없어요? 유클리드 대학에서 없어요. 점의 길이는. 근데 이 점들을 쌓고 나면 그게 뭐가 되죠, 여러분? 길이가 만들어지죠. 그걸 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이 선분은 면적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면적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쌓아요. 면적을 어떻게 해요? 쌓아요. 면적을 어떻게 해요? 쌓아요. 막 쌓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러한 면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이 종이 한 장의 부피는 없습니다. 그렇죠? 면은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면을 싹 모아서 이렇게 만들면 합치면 안 되죠. 이게 모아면 뭐가 되죠? 부피분이 만들어지죠. 자, 적분의 개념은 바로 그 개념이에요. 뭐냐면 분이 나눌 분자예요. 나누다. 나눈 것을 적은 쌓는다예요. 쌓는다. 자, 다시요. 적분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누어 놓은 것을 쌓아서 점을 다 모아서 길이를 만들고 길이를 다 모아서 면을 만들고 면을 다 모아서 뭐 만들어요? 부피를 만들 거다. 그럼 적분은 어디에 쓰일 것 같아?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은 수학이긴 하지만 거의 실제 사용도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같은 건 실제 생활에 쓸 일이 없잖아. 근데 적분이나 미분은요, 과학기술, 뭐 반도체, 컴퓨터, 전기기기, 통신기기 거의 모든 학문에 다 쓰여요. 그냥 실제 생활이야, 적분. 그래서 내가 고3 애들 얘기할 때 미분 적분 나오면 이거는 실제 생활이니까 그냥 실제 생활과 동일하다 생각하면 쉽다 그랬어, 오히려. 그러면 적분은 어디에 쓰일까? 일단 가장 쉬운 거. 내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준돌이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어떠한 선물. 직선의 길이 쉽잖아, 아니요. 나중에 곡선의 길이 두 구예요. 이걸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면적 구하는 거. 이거 둘러싸인 이 면적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깊이 묘묘한 이러한 것들의 부피를 구할 거예요. 이럴 때 써요. 뭘 구할 수 있어? 길이. 뭘 구해요? 면적. 뭘 구해요? 부피. 이게 다 어디에서 왔어? 과학대. 과학대 어떤 달과의 거리를 구하고 싶고 달과의 속도를 구하고 싶고 달의 부피를 구하고 싶고 바다에 있는 모든 물체의 부피를 구하고 싶고 막 이래. 근데 그거를 그 당시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미분과 적분이 발견되면서 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학의 모든 이과생들의 기본은 미분하고 적분이고 만약에 문과로 갈 사람들은 한 번 쓰여요. 어디서 쓰이냐면 그 경영학에서 통계 때문에 쓰이고 그 외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분은 나눈 것을 쌓는다고. 여기 이제 미분 안 하신 분도 있는데 또 미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미분. 나눌 분자 맞아요. God bless you. 뭐라고 해야 돼? Thank you. 내가 뭐라고 해야 돼? You're welcome. 자, 미분은 적분의 반대 개념인데 미세하게 어떻게 해요? 나눠요. 자, 어떠한 이러한 곡선이 있었는데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할 때 다 잘게 쪼개서 나눠. 다 잘게 쪼개 이렇게 미세하게 나눠. 직사각형 닫고, 직사각형 닫고, 다 직사각형 닫고. 미세하게 다 쪼갤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다 쪼갠 게 미세하게 나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사각형의 면적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도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었거든. 이 직사각형 면적은. 이 면적들을 다 더해. 그럼 오차가 좀밖에 안 생기죠. 이렇게 해서 면적을 구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미세하게 나눠서 어떠한 면적을 구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극한하고 미분하고 적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극한을 간단히 듣고 왔잖아. 극한이 쪼갰단 말이야. 되게 미세하게 쪼개서 막 어떤 가능값이거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여기 따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미분하고 적분은 서로 반대 관계.
그러니까 적분한 거에 반대는 미분, 미분한 거에 반대는 적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적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적분에서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우리는 거꾸로 갈 생각, 스펙 먼저 하고 거꾸로 정의부터 다시 돌아올 생각인데 적분에서의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S자 늘어뜨리는 거. 받은 프린트에 있죠. 받은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게 S자 적게 쓰지 마시고 있죠? 프린트에 이상한 S자 모양 있어요. 자, 요거를 적분이라고도 있고요. 적분. 조금 영어를 쓰고 싶다. 나는 한국말 싫어요. 그러면 인테그랄. 영어로 써줘야 되는데 못 읽을까봐 인테그랄이라고 읽습니다. 요 기호를 뭐라고 읽어요? 적분. 요 기호를 뭐라고 읽어요? 인테그랄. 무슨 소리예요? 적분하는 소리예요. 자, 거기 왼쪽에 보시면 적분한다라고 써있죠. 여기다 적분하다 그냥 인테그랄 영어로 써주세요. 인테그랄 영어로 인테그랄을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요. 적분이라고 읽기도 하고 인테그랄. 기호가 나오는데 이 기호를 만드신 사람들이 뉴턴하고 라이프니츠인데 우리가 쓰는 기호는요 라이프니츠 걸 써요. 자, 수인아, 미분적분 누가 만들었다 그랬지? 그쵸,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미분만 되죠? 죄송해요. 저 인터뷰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x라는 걸 쓰는데 dx. 자, 요 x가 뭐냐면 적분을 당하는 변수예요. 적분 변수라고 얘기할게요. 적분 변수. 그러니까 아직 어색하지만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x만 문자로 보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함수를 적분해서 끄집어낼 거예요. 아니, 쓸 거 없어. 쓰면 봐. 지금 봐. 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봐. 쓸 건 뒤에 있어. 자, 그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떠한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수원을 했잖아. 수원에서 배웠던 누구의 개념하고 약간 비슷하냐면 적분 기호는요 시그마 기호하고 되게 똑같아요. 시그마 K에 걸리는 문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K하고 X가 있어. 이 K는 앞으로 나올 수 있었니? 못 나왔죠. 누군 나올 수 있었죠? X.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인테그랄 안에 이렇게 dx라고 주어져 있는데 요 x에 걸리는 이 식은 오른쪽이나 앞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건 적분의 어떤 형식을 거쳐서 튀어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거쳐서 우리가 적분을 해서 fx에 적분된 새로운 함수를 우리끼리 약속이야. 라지 fx가 꼭 얘를 적분했다는 뜻이 아니야. 적분해서 어떤 함수가 나왔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한 부정적분이다. 지금 용어 헷갈려도 괜찮아. fx를 적분한 결과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정적분. 근데 이렇게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뒤에 적분상수 C라는 게 붙어요.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해볼게. 자, 우리가 요 기호는 요 인테그랄과 dx 안에 어떠한 식이 들어갈 거예요. 어떤 식이 들어가? x와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식이 들어가. 이 식을, 이 기호의 어떠한 양식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그 식이 나온 것을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이렇게 인테그랄에서 적분한 결과에는 무조건 적분상수 C라는 게 그냥 붙어.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지우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처음이신 분들은 써놓을 게 딱 하나예요. 그냥 이게 뭐냐면 Q 어떤 스몰 fx라는 식을 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라지 fx라면 우리는 여기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서 요 자체를 딱 하나의 식으로 봅니다. 그냥 자, 여기에 있는 요 x를 적분 변수라고 얘기할 거고 적분 변수라는 것은 요 x만 문자로 보겠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모든 적분에는 적분상수 C가 붙어요. 자, 이렇게만 하나 써놓으시면 다 한 거예요. 적분. 이제 적분 공식도 몇 개 없어요. 거기 거기도 있네. 책에 닦았다. 거기 푸는데 다 있네요. 자, 요거 하나 이거 체크하게 해놓으시면 되겠네요. 뭐 적분 변수라는 내용하고 빠진 거 없는지. 제가 여기서 미분 개념 하나만 딱 쓸게요. 왜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분 곧 다 배우게 될 거니까.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 수빈이 괜찮아? 여기까지 다? 여기까지 극한 다시 한번 봐니 수빈아? 그 유나 이런 잘 못 외워요? 유나 맞지? 유나는 봤어? 대충 내용 이해됐어? 자, 여기서 몇몇 분들은 아직 배우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미분이 있어요. 미분. 쓸 건 아니고, 자, 미분에 대한 내용 하나만 갖고 갈게. 우리가 어떠한 큰 라지 fx라는 식을 요걸 미분했다는 기호를 이렇게 프라임으로 씁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어떤 라지 fx를 미분했다는 기호를 이렇게 프라임으로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f 프라임 x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f 큰 함수 fx를 미분했다. 미분한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끼리 약속을 하자. 큰 대문자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나왔다라고 치자. 이렇게 약속을 하자. 약속을 한 거야, 우리끼리.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함수 라지 fx라는 것을 미분했더니 스몰 fx가 나왔다라고 치자. 이런 기호가 성립했다라고 치자. 요 프라임은 미분의 기호예요. 미분했다고 치자. 그 결과가 스몰 fx였다고 치자. 근데 그럼 적분은 뭐냐면 적분은 거꾸로인 거예요. 아까 되돌린다고 했던 거 생각해. 미분된 어떠한 결과를 원래대로 돌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 적분이라고 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 나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라지 fx라면 뭐가 나올 거거든요? 스몰 fx가 나올 거예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이렇게 가는 관계를 적분, 얘가 안으로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해? 미분. 이게 미분과 적분의 관계야.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기호 하나 그냥 조금씩 나올 거고 아마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미분 좀 들어가면 그냥 금세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짰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분되어 있는 거를 스몰 fx가 미분되어 있는 거야. 미분되어 있는 것을 원래대로 돌리는 걸 뭐라고 얘기해? 적분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미분된 결과, 얘는 적분. 그럼 적분된 거를 미분해주면 뭐가 돼? 스몰 fx. 스몰 fx 적분해주면 뭐가 돼? 라지 fx. 미분과 적분의 관계.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하나만 가볍게 체크해주세요. 그것도 있어요, 사실. 그 프린트 위에. 1번에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공식 설명. 이제 그 머리 쓸 거 다 끝났어. 이제 공식만 외우면 돼. 그러면 스킬할 거거든. 자,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야? 뭐 전혀 상관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외우고 싶은 건 이 세 번째부터 있어요. 적분 공식. 자, 적분의 가장 중요한 공식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x의 n승이라는 걸 적분했을 때 그 결과가 뭔지만 알면 모든 시험 문제 끝. 수투에서는 이건 딱 하나예요. 자, 근데 미분 배우신 분들 있죠? 미분 배우신 분은 또 생각해봐. 반대로 미분을 뒤에 배우신 분은 또 그때 얘기할 거야. 자, 미분 배우신 분들은 어떤 걸 미분하면 x의 n승이 나왔죠? 변사도 있잖아. 자, 그걸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식 하나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외울 공식은 뭐냐면 x의 n승이라는 거. 근데 이제 수투에서 요 n은 그냥 자연수예요. 자연수. 빨리 들어와, 성룡. 이것들이 좀 진짜로 못 나오거든요.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가와줘.
자, 다시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왔어. 자, 인테그랄 오늘 적분이라고 읽었죠? xn dx. x라는 것을 문자로 보고 요 x의 n승을 적분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되게 쉬워요. 요 n에다가 1을 더해요. 그래서 역수치해줘요. 그 다음에 n에다가 1 더해서 차수가 하나가 늘어납니다. 더하기 c는 무조건 못해요. 우리가 이 공식만 알면 오늘 배울 수 있는 모든 건 다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게 끝. 적분공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누구 하나만 잘 써놔봐봐. 오늘 이거 연습하자는 소리예요. 자, 지금까지만 뭐 이상한 잡다한 얘기는 다 무시하고 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 몰랐어도 돼요. 자, 요거 하나 외우셨으면 자,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예를 들게요. x의 3승을 적분해 보아라 그런 의미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dx는 뭐냐면 x를 변수로 보고 요 안에 있는 함수를 적분하여라. 그래서 책들 보면 교과서 보면 피적분 함수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명칭 몰라도 돼. 얘를 적분하여라. 자, 공식도를 해봅시다. 여기 얼마라고 돼 있죠, 여러분? 3. 얼마 더하면 돼요? 1. 더해서 뭐 해주라고? 역수.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4분의 1. 근데 x에 몇 승 되는 거 여기다 얼마 더하라고 했어요? 1. 4승. 반드시 뭐라고 써준다고요? 적분함수. 끝. 이게 다예요. 오늘 이거 알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지옥형 나지 보니까 남다고 해줘. 그래서 오늘 제일 중요한 공식 하나 설명했어요. 딱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제 이거 갖고 다 파생시켰죠.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공식들. 적분 공식 2. 여기 적분 공식 1이었고요. 이건 이제 초반에 그 연습할 건데요. 자, 먼저 자, 인테그랄. 여기에 이렇게 어떤 함수가 fx가 붙어 있고 적분상수, 적분 변수가 dx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적분할 건데 예시 보면 되게 쉬워요. 자, 여기에 x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k라는 변수가 붙어 있어요. 보통 상수라고 얘기할게요. 요 k는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얘하고 똑같아요. 시그마 까먹으신 분들 봐봐. 뭐 n이 1부터 10까지 kn제곱 3n제곱 시그마하고 적분의 성질은 되게 똑같거든. 완전 똑같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었지 이거? 3을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뽑아냈죠. 기억나시죠? 이번 시험 범위였잖아 우리. 그리고 n제곱하고 자 다시 한번 가자. 자 시그마 n제곱 공식 뭐였더라? 설마 그 사이에 안 까먹었겠죠? 누구분의 6분의 10 대답 안 나온 거 봐라 21 이게 공식이었죠. 요거 똑같아요. 이렇게 나왔다는 걸 주목해 보세요. n에 걸리지 않은 것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공식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거인데 k가 앞으로 나와요. 저 x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남습니다. 따라오셨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 한번 시켜볼게요. 한번 적고 한번 해봐. 내가 이렇게 볼게요. 3x의 제곱 dx를 적분해 주세요. 기다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 공식을 짬뽕하면 어떻게 될까? 자, 해주세요. 요 공식 지금 썼던 거 잘 봐. 지금 너무 이게 첫 시간에 느껴보면 공부하려고 맘먹었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시험 끝나면 보통 햄버거를 먹었잖아요. 혹시 난 햄버거 먹을 수 없다. 손이 안 먹어 아예? 진짜? 아무것도 시키지 마? 콜라도? 진짜? 먹고 왔어? 원래 안 먹어 밖에서? 먹고 오기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나옴에서 짱코 부분 먹지 않는다. 예, 혹시 못 드실 분 없죠? 넌 왜? 진짜로? 아무것도 시키지 마? 뭐 닭이라든가. 괜찮아요. 콜라. 제로 콜라. 제로 콜라? 팔아 근데? 햄버거 집에? 안 팔면 안 먹고. 그러니까 안 팔면 내가 먹을게요. 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3이라는 건 x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얘만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또 보여드릴게요. 얘만 접근해 봅시다. 아까 했던 걸 해보죠. x의 제곱을 접근하면 여기다 얼마 더한다고 그랬죠? 1 더해요. 그래서 역수치예요. 그렇죠? 그럼 x에 몇 쓰면 됩니까? 3승 더하기 5대예요. c. 그럼 이제 웃긴 거 봐봐. 그럼 이렇게 곱해줘서 x의 3승 더하기 3c가 맞는 식인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자, 아까 c라는 걸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c라는 값을 상수. 상수라는 건 뭘 얘기하지? 숫자. 근데 알아 몰라 아직 우리는 몰라 이 숫자가 c인지. 그러면 이 c가 뭔지 모르는데 3c를 쓰나 그냥 에이 퉁쳐서 어차피 뭐 상수 모르는 값인데 그냥 c라고 표현해도 돼야 안 돼? 된다. 3c라고 써도 되고 c라고 써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3c나 c는 어차피 모르는 값 어떠한 숫자야. 그냥 c라고 쓸 거야 이거. 이렇게 형식이. 따라오셨나요? 자, 두 번째 공식 하나 봤죠? 자, 시그마하고 동일한 성적격이었다. K 뽑아내고 그 다음에 따로 적분해주면 된다. 자, 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확실하게 인식시키려는 게 뭐냐면 스킬이야 그냥. 어차피 뭐 내용 그 정의 다 이해해가지고 정의대로 문제 안 풀 거거든 여기는. 내가 뭐라 그랬어? 실용수학의 미적은 완전. 이과 공대생들이 쓰는 그 무슨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다 이거야. 이거에서 다 파생됐어. 혹시 여러분 그 문화사 때 권도영이라고 알아? 그 스테이블 코인 만들어가지고 70 몇 주 세계적으로 팔아먹은 다음에 도망쳐가지고 난리 났던 거 파산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걔가 어디에 있냐면 대원에 거예요. 외국에 나가보지도 않았던 애야. 걔가 혼자 만들어 패쳐먹은 거야. 흘러가는 거죠. 아니 성공했으면은 걔가 언론 모습 붙였는 거야. 성공했으면 실패해서 그래 이게 사기처럼 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이게 나쁜 거죠. 이게 자 여기 첫 번째 공식이었고요. 두 번째 또 보세요. 근데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에 그냥 K만 있었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반대로 미분했던 사람은 아까 미분 안 배운 사람은 미분 배울 때 또 이 질문을 할 거니까 미분 배운 사람은 그럼 K는 누구의 미분일 거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면 더 빠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K는 걸려요, 안 걸려요? 이 X에 안 걸리죠.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얘는 공식처럼 미분을 배운 사람은 조금 빨라. KX라고 쓰면 됩니다. 여기 숫자만 있으면 거기다 뭐만 붙여주는데요? X만. 그리고 더하기 C. 예를 들어서, 원리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원리는 저절로 이해돼요. 왜?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이거든. 자, 이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요거 붙인다고 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EX. 그래서 초반에 여러분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내신을 이렇게 내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왜냐면 계속 x만 쓰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오고 있으면 2x만 쓰니까 3y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요? 아니 3x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와야 돼? 적분 변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요게 곱해져서 나온다라고 하면 됩니다. 상수는. 이렇게요. 그럼 또 여기다가 또 하나 해볼게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근데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여기 무슨 소리일까? 여기 뭐가 들어갔다는 소리일까? 0이 아니야. 뭐가 들어갔다? 1을 생략한 거야. 누구 생략할 수 있어 여기? 1 생략할 수 있어. 그럼 뭐다고 나오면 1이 있었으니까 x. 그래서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 쉽게 낸다고 내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실전 문제 나와요. 기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다수 여러분들이 처음 어떤 계산법을 배우는 거니까 구구단이나 지수로고 외웠듯이 그냥 그대로 외우는 거야. 이거는 그 수학자들이 아니구나. 라이프니츠와 뉴턴 제가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인테그랄 성질 똑같다고 했잖아. 자, 또 보세요. 우리가 시그마 n이 1부터 10이었을 때부터 우리 가로치고 n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마의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건 시그마에 대한 뭐가 다 가능했죠, 여러분? 분배 가능했죠. 그러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의 제곱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썼죠?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써요? 곱했죠? 그거랑 이거 뭐가 달라? 똑같은 느낌이지 않니? 시그마하고 인테그랄 되게 비슷해요. 아, 그러면 인테그랄도 시그마처럼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 즉 여기에 어떠한 함수 fx와 플러스 마이너스 gx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다라면 필요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인테그랄 fx dx 플러스거나 마이너스 자 gx dx라고 쓸 수 있다. 시그마에 대한 분배하고 어떻다? 똑같다. 따라오셨나요? 근데 끝까지 들어. 아직 안 남았어. 시그마 예를 들어서 n제곱 곱하기 3n이라고 쓰는데 시그마가 곱해져 있는데 시그마 n제곱 시그마 3n이라고 쓴 적이 있었나요? 시그마가? 시그마는 곱셈에 대해서 분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이것도 안 돼요. 인테그랄도 곱셈에 대한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뭐는 차후에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예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쓰는 이걸 풀 수 있으면 적분은 끝난 겁니다. 적분. 자, 3x의 5승 빼기 4x의 3승 더하기 x 더하기 5 dx를 한번 적분해 보시겠어요? 이게 되면 오늘 초반에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이해되신 겁니다. 오늘 처음에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은 다 이해되신 거다. 근데 또 아무것도 못 먹는다고 해서 그러네. 제가 요즘에 롯데리아에 꽂혔어요. 롯데리아에 한우버거라고 있거든요. 이게 맛있더라고요. 한우니까 좀 가격은 조금 일반 롯데리아보다 비싼데 나는 맥도날드보다 여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한우버거는 싫어? 수아야 한우버거인데. 한우버거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우버거 먹지? 네? 버거 먹지? 치즈 있어? 고집이 있네. 원래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오는데 많이 시키면 박스에 안 넣더라. 새끼들은. 지금 그때 그냥 고사벨트 시켜주는데 열받았어요. 토마토 빼주시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요청사항에다 쓰면 돼? 오케이. 오케이. 두 개로 해주세요. 오케이. 편집증. 잠깐만 있어봐. 이게 한 번에 내가 또 요청사항 있어봐. 요청사항 어디다 쓰는 거지? 마지막에 써요. 아, 이게 아직 쓰는 게 아니고? 네. 오케이. 뭐 하는 지 없는데? 어디 있지? 그 배달 시킬 때 요즘에 가게 요청사항 라이도 요청사항인데? 많이 라이저. 됐어. 자, 두 개의 왜 토마토를 안 먹어? 두 개의 진짜로? 햄버거는 토마토지. 네. 토마토를 많이 넣어주세요. 아니요. 토마토를 빼주세요. 친구네. 자, 되셨나요, 저거요?
여기에 오늘 해결할 모든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갈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할까? 요것만 쓸 건데 이 3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 나올 수 있지. 빼기. 자 4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써지는 거야. 역시. 맞지? 더하기 x dx 더하기 5 dx. 맞아? 이렇게 썼어? 이렇게 됐어? 빼갔어요? 안 보여? 안 보이면 앞으로 씨. 보여? 손을?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요즘 많이 안 좋아졌어. 그럼 지금까지 설명 하도 못 본 거야? 아니 그거 제가 설명 이거 그림은 보여? 아 진짜 씨. 씨. 자 다시요. 그러면 3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x의 5은 저는 친절하니까요. 자, 4 끄집어내고 x의 세제곱 dx 더하기 인테그랄 x dx 더하기 인테그랄 5 dx. 보통 이렇게 읽어요. 읽는 방법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봐봐 이제. 자, 그러면 적분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x의 5승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5에다 1 더하니까 6분의 1 x의 몇 승 돼요? 6승 더하기 뭐부터 해야 돼요? c부터 해야 되죠? c1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여기 c들이 다 붙을 테니까입니다. 한번 봐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의 3승 4분의 1인 거 기억나셨죠? x의 몇 승 돼야 돼? 1 더해주니까 4승. 원래 4를 곱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더하기 10 뭐라고 쓸까지는요? 2라고 쓸게요. 더하기 여기 1인 거예요. 1승인 거죠? 1에다 1 더해서 역수 x의 2승 자 더하기 뭐 붙여줘요? c3 더하기 5 적분하면 아까 했었죠?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외우는 거야 이거는 5x 더하기 c4가 정답인데 자 아직 안 끝났어요. C4, C3, C2, C1을 다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상수.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뭐 2, 7, 8 이런 숫자 에이 귀찮아 이렇게 쓰지 않아요. 한국어에 다 어떻게 쓸까요 이제? 싹 모아놓고 다 합쳐서 뭐라고 써요? C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상수들이 합이니까.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따라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전반부가 딱 요 내용입니다 지금. 자. 지금 받은 프린트 1번부터 12번까지가 요 내용들이에요. 정말 쉽게 되어 있죠. 자, 잠시 기다려 볼게요. 1번부터 12번까지 해주세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리고 종초도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 이거 먹을 거 오면 또 수업 못하잖아. 지어, 눈빛들이 없긴 네가 수인이 닮아간다. 자, 12번까지 해주세요. 조금만 올 때쯤에 시켜요. 그 성형이 좀 늦게 와서 잘 안 보여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얘 이렇게 되는 것까 밑에 5에다 1 더해서 역수 1 더해서 6 됐어? 요것만 되면 끝이야. 끝. 그럼 할 게 없어. 자 12번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오늘 2분 조금 건드리긴 할 거거든. 2분 조금, 아주 조금 따라갈 정도만. 자, 12번까지 해주세요. 지금 수어 수투의 내용상의 레벨은 최하인데 이게 다야. 실전에서도. 누가 빨리 외우느냐야. 요즘에 그 주식 하시는 부모님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있지. 요즘에 주식자가 좋다고 그러거든. 막 주식을 사면 웬만하면 돈 벌어. 야,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막 버는 주식을 빼가지고 이게 오른 데서 이쪽으로 바꿨다. 얘 뺀 건 오르고 산 건 떨어지고. 막 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집에 갔는데 엄마 아빠가 웃고 계시면 코인이랑 주식이 엄청 웃고
일산 쪽에서 가해할 텐데 그런 여자애인데 새벽에 가야 되거든. 그 여자애가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집이 좀 살았어. 왜냐면 내가 이제 가해를 하는데 가해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이제 저기 가해가 들어왔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뭐라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얼마면 되세요? 그랬어. 진짜로. 그래서 더 받을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새벽도 괜찮대 5시고 또 알았다고 그러면 잠깐 해보겠는데 그 집이었는데 그 집 어머니가 이제 애가 시험을 이제 봤는데 잘 못 봐서 모의고사를 첫 번째 모의고사를 아 어떡하냐 너 엄마 되게 화내실 텐데 엄마가 웃고 계시대. 그래서 엄마 뭐 주식하셨니? 많이 하시네. 돈 버신 거예요. 자 12번까지 해보시고 돈 맞춰보세요. 기다리는 거 system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보고 올 때까지 약간의 보너스 미분을 좀 해보죠, 녀석을. 어차피 하니까. 자, 15번까지 좀 되셨어요? 혹시 걸리신 거 없어, 여기? 뭐 걸린 거 없어? 몇 번? 19번? 너 벌써 19번까지 갔어. 잘하셨어요. 예. 자, 잠시만요. 지호가 19번 물어봤는데 우리 미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미분. 자, 미분은 적분의 반대라고 했죠? 이렇게 가도 이제 틀린 설명이 아니거든. 원래 미분부터 설명해서 푸는 거예요. 자, 미분은 적분의 반대라고 앞에 했던 얘기를 보시고요.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우리 이렇게 연습했으니까 여기 fx를 미분한 것을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랬지? 이렇게 fx다. 그럼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봐봐. 자, 인테그랄 fx를 적분해 준 것을 자 그러면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라고 했으니까 fx를 적분해 주면 뭐가 나와야 되지 얘들아? 라지 fx가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어. 20과 시간 어떤 식이냐 같은 뜻이야 이게. 좀 기호적으로 좀 헷갈려도 봐봐. 다시 얘기할게. 아까 얘기했던 게 요 표시를 미분이라고 얘기했었지. 미분. 자, 라지 fx를 미분하면 우리끼리 약속했어. 스몰 fx라고. 그러면 스몰 fx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야 되지? 라지 fx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스몰 fx를 적분하면 라지 fx다. 요게 미분과의 적분을 나타내는 딱식 하나예요. 요 자체가. 그래서 라지 fx를 미분한 것을 스몰 fx라고 했다면 스몰 fx를 적분한 거를 라지 fx라고 하자. 그냥 약속인 거야 그냥. 이렇게 알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x의 n승이라는 걸 적분한 것을 뭐라고 했지? 공식이 뭐였지 얘들아? 거꾸로 가는 거 같은 내가 n 플러스 1분의 1 x의 몇 승이라고 했어? n 플러스 1승 더하기 c라고 했지. 근데 얘를 미분한 거가 뭐가 되는 거지? 거꾸로 보면 얘들아? x에 뭐가 되는 거야? n승이 되는 거야. 이걸 공식화할 수가 있어. 미분도. 뭐냐면 미분 공식 하나 여기다 적어놓을게. 어차피 해야 되고 나중에 정리하기 전에 알고 있자고 똑같이 갈게. 그럼 x의 n승이라는 건 선생님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그럼 얘의 그 적분의 반대식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돼요. n이 내려와요. 그 다음에 1 빼줘요. 이게 미분한 거야. 이걸 미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x의 3승이라는 걸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지금 적분과 미분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 x의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3 내려오겠죠. x의 몇 승 될까요? 2승 끝. 요거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12번 그 언저리에다가.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적분의 반대야. 얘 적분하면 이렇게 돼. 보시면. 얘 적분하면 얘 될 거야. 반대니까. 그럼 거꾸로 x의 n승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또 하나 미분해서 자 만약에 3에 그러면 x의 3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적분하고 똑같아요. 이 칠판 봐주세요. 요 3이라는 건 미분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요 3은 그냥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쓴 거하고 동일해요. 아까 적분 함수도 이렇게 했었죠. 적분 변수가 x니까 그러면 3 곱하기 자 x의 3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방금 했었죠. n 내려오고 여기에다가 1 빼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더 내려오고 x에 3 빼기 1승. 그래서 9x의 제곱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또. 자, 그 다음에 어떤 숫자 5라는 게 있어요. 5를 미분하자. 숫자 미분하면 그냥 0이에요. 자, 숫자 k가 있어요. k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숫자 c가 있어요. c 미분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자, 이렇게 가볍게 하나만 정리해줘 봐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되게 처음 보는 개념을 짧은 시간에 공식을 여러 개를 썼거든. 되게 헷갈릴 수 있어. 그냥 초반에 헷갈려 버리라는 소리 하나만. 어차피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고치는 시간 할 때 같이 좀 천천히 갈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 하는 김에 자, 2분의 기호를 내가 방금 봐봐 여기 어떠한 이것도 그냥 뭐 문과 쪽에서 쓰려는 기호인데 이렇게 프라임한 걸 미분 기호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정식 기호는 이렇게 돼. 적분하고 똑같이 x의 변화량분에 요 기호를 써. 이렇게 쓰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걸 이건 참고로 알아도 이과 쪽은 다시 하고 문과 쪽은 할 일이 좀 드는데 F 프라임의 기호의 의미가 이거였다는 거. 나는 미적을 할 거다 그 고3 때 그러면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럼 모르셔도 되고 그래도 기본이니까 하나 써드렸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써드렸냐면 x라는 걸 문자로 이게 미분 변수예요. 미분 변수가 x였던 거죠. x만 문자로 보고 미분하니까 3은 미분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분 변수. 자, 정리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이걸 왜 얘기했냐면요. 지워도 되나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요게 이제 또 한 문제 나오는 유형인데, 훨씬 복잡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3x의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3이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어떠한 fx라는 걸 적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자. 자,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내가 문제에서 뭐 할 거냐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fx를 끄집어내고 싶어요. 자, 아까 봐봐. 거꾸로 가봐. 이 식이 뭔 거죠, 여러분? 얘인 거죠. 다시요. 이 식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상?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할 건데 이 식과 이 식은 어떤 식이에요? 같은 식이죠. 그러면 이 전체를 미분했다라는 건 이 전체를 미분한 거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했다라는 것은 이 전체를 미분했다고 어때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이 전체를 미분하면 다시 이걸 미분한 거야. 라지 fx 더하기 c를 미분하면 그죠? 얘를 미분하면 c는 뭐가 돼요? 상수 미분하면 0이라고 했죠. 숫자 미분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알잖아요. 어떠한 숫자를 미분하면 그냥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0.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스몰 fx. 그래서 바로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죠.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한 것과 같으니까 이 안에 게 그대로 나옵니다. 미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미분해볼까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어떻게 하기로 했죠? 4 앞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4에서 얼마 빼줘요? 1 빼주죠. 더하기 자, 3 내려오죠. 6 3에서 1 빼주죠. 아직 헷갈리지? 2 내려오죠. 2에서 1 빼주죠. 그 다음에 3 미분하면 0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이거야. 스몰 fx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작은 거는 동시에 구해서 미분해서 조금 어려울 거야 지금. 이게 오늘 하고 싶은 내용의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지금 가볍게 뭐 일쪽에다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거 이어서 갈게요. 잠시 쉬었다가 배달의 꽃 온대요 오면 여러분 드시고 좀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